지문 날인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주민등록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조금 이제 넓혀 보면은 개인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상 공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신상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개인은 누구나 이제 이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권리가 있어서 자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이 일정한 어떤 본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당하지 않을 강제로 공개당하지 않을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비슷한 주제이지만은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 뭐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시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뭐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열어보세요. 주민등록증에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이 찍혀 있고, 이름, 한글 이름과 이제 한자 이름이 병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처, 발행일,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 지문이 날인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죠. 물론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포토샵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심지어 이제 성형 전과 성형 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사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이고,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주민등록 번호는 한 개인이 오로지 하나의 정보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인을 식별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제 주소 등등의 이제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제 뒷면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지문이라고 하는 정보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그 해당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체에 대한 정보이고, 요즘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 이제 뭐 DNA 정보라든지 또는 이 홍채, 눈의 홍채 정보와 같은 그런 정보와 함께 이른바 이제 생체 정보라고 그래서 오로지 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이제 지문이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뭐 고2나 고3 때 이제 동사무소에서 가서 지문을 날인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부받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부받게 되면은 되게 이제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로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흔히 하죠. 그렇죠?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부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뭐 아직 성인 취급을 못 받는 것이거나 이제 뭐 외국인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국민이 이제 하나의 번호, 13자리 숫자의 번호로서 이제 식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민등록 제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번호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식별하는 정보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점부터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국가가 이렇게 개인을 하나의 번호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우리 이제 뭐 최근에 뭐 그런 그 법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학생을 번호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법.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우리도 가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23번 나와, 뭐 25번 나와,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번호로 사람을 부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교도소 같은 데에서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그 수감 번호를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학교에서도 우리가 번호로 사람을 부르게 되고 바로 이제 이렇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13자리 숫자의 번호를 통해서 그 안에 뭐 생년월일도 들어있고 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번호도 들어있고 출생신고를 했던 지역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요. 그래서 과연 국가가 이렇게 한 개인을 번호로 식별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부터가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죠. 만약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뭐 이런 그 손목에 전자발을 붙여서 이제 이 식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무슨 전자칩을 삽입을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인체에 넣어놓고 이제 번호로 다 구별을 하고 마치 바코드처럼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이름과 뭐 주소와 뭐 혈액형, 가족관계 등등을 담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과연 우리가 한 개인을 이렇게 번호로 식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런 조치를 해도 무방한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에서부터 우리가 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번호를 붙여서 개인을 식별하는 이런 제도를 둔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지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문.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이제 10손가락의 이제 지문을 다 찍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손가락의 이른바 이제 회전 지문,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지문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엄지 손가락의 경우에는 이제 꼭 눌러서 이 평면 지문을 또 찍도록 하는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이제 강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찍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단계는 사실은 만약에 주민등록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아예 이제 발부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번호로 인간을 식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 지문 정보를 과연 국가가 이렇게 수집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를 이제 결국 그 경찰에 넘긴다는 거죠.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결국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는 수사 목적으로,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어떤 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문을 채취해서 요즘 뭐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그 뭐 국과수 해가지고 요즘 뭐 국과수가 요즘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국과수. 그래서 그 뭐 지문을 채취하고 뭐 혈흔을 채취해서 전 국민의 이제 그 정보를 컴퓨터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일치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많이 활용하는 정보가 지문 정보이죠. 그래서
지문이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이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시신이 훼손되었을 때 사람을 이제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문을 비교해서 그 사람을 이제 신원을 확인해내는 그런 신원 확인 목적으로 이제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경찰이 지문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행정기관에서 행정 목적으로 수집한 이 지문 정보를 경찰이 범죄 수사의 목적과 그런 그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제 의문점. 왜 경찰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지문을 포함해서 이제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게 있죠. 개인 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아이덴티파이, 그 아이덴티티,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정보를 우리가 개인 정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주민등록증 안에는 그런 개인 정보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사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개인 정보죠. 이 사진, 초상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통해서 개인을 식별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 그 뭐 이제 병기되어 있는 한자 이름은 더욱더 이제 개인을 식별해줄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번호는 그야말로 개인에게 하나가 부여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죠. 그리고 주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바로 이제 뒷면에 있는 지문이야말로 이제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 밖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홍채라든지 또는 뭐 DNA 정보라든지, 그 밖에도 이제 개인 정보는 많죠. 뭐 혈액형이라든지 또는 개인과 관련된 또 신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학력이라든지 또는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개인 정보들이죠. 또 뭐 이 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라든지 또는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개인 정보들이죠. 이 개인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개인 정보들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또 그런 축적된 개인 정보를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국가는 이제 가능하면은 개인들의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해서 갖고 있으려고 하고, 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제 이런 경제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다른 기관에 그 정보들을 또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통제 내지는 더 넘어서는 이제 감시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이런 개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개인 정보가 하나의 이제 그 권리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어떤 그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이런 권리들을 이제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헌법에는 개인의 어떤 그 비밀을 보장하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주거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그 자유들은 대부분 행동의 자유이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대부분인데, 자유 가운데서 또 하나의 유형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개인이 존엄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보장하는 권리, 자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자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게 되는 그 자유의 조건 중에 하나는 행동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이 비밀스러운 상태, 자기 혼자서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있을 상태에 관한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바로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이 이 주거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거의 비밀. 자기가 이런 그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주거의 어떤 그 은밀성, 어떤 평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전통적인 그 비밀의 영역으로 있었고, 조금 더 발전되어 오면서 이제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통신의 비밀.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의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통신의 비밀이 또 중요한 영역이라면,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개인정보의 비밀. 개인정보가 그러니까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나 뭐 기업이나 다른 동료 시민에 의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그 수집된 정보가 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축적이 되고, 그것이 또 뭐 검색이 되고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심지어 거래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중요한 권리로서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그런 주거 내지는 공간의 비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통신의 비밀과 함께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 이 개인정보의 비밀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런 그 주거나 통신과는 조금 다른 의미는 그런 소극적으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제 의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그런 이제 뭐 주거의 비밀이나 통신의 비밀과는 달리 조금 더 적극적인 권리의 차원을 갖는 것이 바로 개인의 이 개인정보의 비밀에 관한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에는 주거의 비밀이 있고 16조에 그다음에 18조에는 통신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비밀에 관한 권리는 명문에 규정이 없으니까 헌법상의 권리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일 적절한 조항이 바로 이 17조에 나와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생활은 다양한 사생활이 있는데 뭐 주거도 사생활이 될 수가 있고, 주거의 비밀도 사생활이 되고 또 통신의 비밀도 사생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어떤 비밀이 요구되는 영역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17조의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이 조항의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의 비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찾자면 바로 이제 이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뭐 프라이버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사생활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는 미국에서 보장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하고 이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미국은 미국적인 맥락이 있어서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어쨌든 그 미국 법에서 발전되어 온 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점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맥락 안에서 사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은 이 개인정보의 비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헌법에 보장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개인정보의 비밀이 가지는 이제 중요성 때문에 최근에 아주 특별히 주목받고 또 강조되고 있는 권리가 이 개인정보의 비밀 내지는 개인정보의 통제나 관리에 관한 권리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권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개인정보의 그 비밀을 넘어서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언제든지 접근하고 또 자신의 정보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여러분의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개인의 신상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여성 연예인들은 대부분 다 키 165에 48kg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개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학력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뭐 지난번에 뭐 그 학력 위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연루된 그 연예인들 중에 몇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가 제공한 정보가 아니다.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수집한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한 적도 있는데 뭐 언제든지 개인이 이제 그 접근해서 그 정보를 보고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윤리적인 무슨 책임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접근해서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고쳐달라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내 정보가 자꾸 어떤 다른 내가 원래 제공했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용 중지를 요구하거나 아예 나 더 이상 이제 동의하지 않으니까 나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러니까 접근해서 열람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사용 중지나 삭제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그러한 권리들을 이제 통칭해서 묶어서 우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라고 하는 말로 최근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 일단 자기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열람하고 또 수정을 요구하고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묶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라고 하는 권리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가 아주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도 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SNS의 발달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뭐 트위터라든지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자신의 정보를 이제 뭐 그거는 뭐 일단 본인이 올린 정보잖아요. 본인이 올린 정보죠. 그래서 뭐 이성 친구의 사진도 올리고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가끔 욕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회적 이슈와 인권 강의가 뭐 별로다 뭐 이런 그 글들도 뭐 올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읽고 그것들을 이제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거나 소위 이제 신상털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어떤 정보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 뭐 기성용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도 페이스북에 뭐 감독을 폄하하는 발언을 올렸는데 그것이 뭐 자기가 한 발언이지만 물론 이제 그 페이스북 자체가 자기 이름으로 또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게 기성용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의 사이트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또 개인을 신원을 확인해내는 뭐 그와 같은 일들도 벌어졌지요. 근데 바로 이제 이것이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정보들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그 정보가 이제 활용이 되는 경우에 이제 결국 자기가 그런 정보들에 접근해서 보고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은 삭제를 요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바로 이제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자신이 올린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거죠. Right to be forgotten. 그러니까 나를 좀 잊어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계속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뭐 리트윗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돌아다니고 또 뭐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퍼나르기 하면은 그런 정보들이 이제 남아서 어디에 남아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권리는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삭제할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과거의 정보들을 이제 지울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최근에 또 하나의 영역으로 특별히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이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기와 관련된 자기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해서 열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아주 중요한 권리로 등장을 하고 있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지문 날인과 주민등록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법이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문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는 거죠. 국가가 수집하기 위해서 그렇죠? 법으로 반드시 이 주민등록 발부를 해야 되고 발급을 받아야 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일단 부과하고 일단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공된 정보를 경찰이 수사의 목적과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과연 국가가 그런 어떠한 결국 이제 국가가 지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 어떤 그 효율적인 행정의 목적으로 사실은 효율적인 행정의 목적으로 그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연 행정 목적으로 지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좋아 그렇게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밖의 목적으로 그렇게 범죄 예방이나 무슨 이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까지도 이제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지금도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찰이 이와 같은 그 행정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제 이런 조항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경찰과 관련된 그런 법률의 규정을 인용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이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개인정보법에는 이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인데, 결국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포괄적으로 범죄 수사, 뭐 공소 제기 등의 목적으로 이 국가가 원래 개인이 제공했던 목적과 달리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발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가 범죄 수사를 위해서 또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지문 날인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문을 날인하는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한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그래서 무슨 전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모든 국민이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함과 동시에 10손가락의 지문을 다 찍는다는 거죠. 10손가락의 지문을 다 찍는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굳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정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에도 그렇고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과연 모든 국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 목적인 경우에는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목적에서 지문 날인을 해야 되는, 반드시 지문 날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행정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과연 꼭 필요한 정도인가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들 수 있고, 또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범죄 수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전과자의 경우에만 뭐 결국 이제 그것도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의 한정에서만 할 일이지, 모든 국민에 대해서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전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문 채취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당하다라고 보는 입장과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을 그것도 다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당하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DNA 정보 수집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 이제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전 국민이 아니죠. 범죄자 전과자에 대해서 이제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DNA 정보를 수집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어서 최근에 이제 공개 변론을 실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공개 변론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DNA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이죠. 그걸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쟁점들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죠. 그래서 과연 국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범죄자들의 정보, DNA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관한 그런 논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는 이렇게 주민등록이 됐든 또는 뭐 범죄자의 DNA 정보가 됐든 효율적인 어떤 그 행정 실현의 목적이라든지 또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자꾸 개인 정보, 그 중에서도 아주 예민한 신체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내지는 뭐 굳이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정돼야 될 이제 필요성이 점차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 바로 이제 그런 목적에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런 그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져서 바로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관과 절차를 설치를 하고 또 개인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을 명시하는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지문정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지문정보와 관련되어서 이 주민등록증 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직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선 뭐 국가가 이런 개인의 생체 정보를 이제 수집을 자꾸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주제가 지문 날인과 관련된 이제 주민등록 제도와 관련해서 과연 국가가 개인을 이렇게 숫자 정보를 가지고 개인에게 그런 정보를 부여하고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통제나 관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나의 이름이 아닌 13자리의 주민등록 번호에 의해서 식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13자리의 이 번호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을 식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해볼까요? 네, 저는 법과대학 성지윤인데요. 저는 지금
현행 지문할인 제도랑 주민등록 제도 전반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게 가능한지의 문제랑,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를 할 소지가 있는지랑, 또 마지막으로는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가능한지 문제에서는 지금 현행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출입국보호법상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꽤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만큼, 그런 법적인 권한으로 포괄할 소지, 그런 정보 수집을 어떤 국가의 권한으로 포괄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범죄 수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공익이고, 그런 범죄 수사를 위해서 신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문이라는 거는 기호로서의 정보이기 때문에 DNA라든지 상세한 신상 정보 같은 다른 목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정보에 비해서는 인격적 관련성이 좀 적은, 아직까지 우리가 현재 과학기술로 파악하기에는 좀 인격적 관련성이 적어서 악용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예 금지하기는 힘들지만요. 근데 어떤 그런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거부할 권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정보가 이게 향후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이 현재 상태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인데요. 우선 저는 지금 주민등록 자체가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미국에도 사회보장번호라고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어떤 이렇게 대외적인 그런 논리는 국민들에게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하는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납세 추정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걸 어떤 그런 미국 국민들의 인식상 강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되 혜택을 많이 부여하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어떤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또 행정 편의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필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한번, 내가 이걸 아무리 혜택이 설마 많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지문 정보가 기호로서 무슨 그림과 같은 형체를 띠고, 그런 어떤 나의 신상에 대한 파급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정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지금 단계로서 예측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걸 금지가 되고 있는데, 몇 년 전,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민등록번호와 굉장히 세부적인, 심지어 결혼 여부까지 다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거를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어떤 하다못해 갑자기 거액 대출자가 된다든지 그런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서 부랴부랴 이런 법이 제정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개인의 그런 신상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정보인지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건데, 이미 번호를 다 줘버린 다음에 막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어떤 사적인 면으로는 빅데이터도 굉장히 큰 핫한 이슈인 만큼, 빅데이터의 포인트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굉장히 어떤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총체로서 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지금 기호로서의 그 지문이 사소한 정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손쉽게 국가한테 내어줘야 할 것인가를 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방안을 좀 생각해 봤는데, 우선 본질적으로는 주민등록 제도를 껍데기뿐일지라도 어떤 선택사항으로서 바꾸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지문을 제공할 때 있어서는
어떤 신원을 판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형태로서의 지문만 제공을 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손가락 개수를 줄인다든지, 또 두 번째 뭐 전과자들로 대상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또 그 지문을 보관함에 있어서도 암호화해서 코드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전한 그런 사진의 형태로 저장하지 말고 코드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기술을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을 다 얘기해 버렸네요. 첫 번째 것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네. 네. 어쨌든 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쟁점 중에 이제 하나 대안으로 나온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선택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싶은 사람만 번호를 발급받고,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안 받을 수도 있는. 어떻습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쪽에 여학생이 손을 들었네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어중문학과 1, 2학번 이혜란입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지금 인권에 관해서 수업을 듣니까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사람 지금 숫자로 보는 걸 지금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민번호를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국가가 한 개인을 번호를 붙여서 사람을 확인하려는 게 편의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번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하나의 존재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편의상 행정상 목적을 위해서 이 주민번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람 자체를 인격을 경시를 해서 그냥 숫자화하는 거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을 만들어내 로봇에 1번, 2번, 3번, 4번 붙이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이 주민번호는 사람을 그렇게 로봇처럼 1, 2, 3, 4 번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정부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내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번호를 매겨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가 누구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 존재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주민번호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가 해야 하는 국민 보호의 차원에서 주민번호가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께서 미국의 경우는 그게 의무가 아니고 또 사용하는 이유가 납세 추정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왜 나쁜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납세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당연히 잘 알아야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이 주민번호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민번호 그 자체 내용을 보면 주민번호 안에 이미 우리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임의의 숫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임의 숫자를 매기는 게 우리의 정보가 덜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주민번호를 임의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는 걸 써야만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 그 개인 한 명 한 명을 좀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한 사람일 뿐인데, 그 주민번호 숫자 내에서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특성이 하나하나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를 정확히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번호를 국가가 부여를 하고 또 부여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이 행정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본 반면에, 한쪽은 반드시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학생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건축학과 이상근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사람들의 명수나 아니면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서
조선시대 때 왕이 그 사람이나 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던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적인 특성에서나 경제적인 특성에서나.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인 정보가 굉장히 사람들의 인권이나 아니면은 개인 정보를 그 자기의 의지 없이 노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주민등록번호 안에 뭐 93년, 94년, 91년 이런 식으로 아니면 1 아니면 2 이런 식의 정보가 들어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최대한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의도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하셨던 분의 의견과는 저는 반대로 주민등록번호 안에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임의의 번호로 그냥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설정을 해놓고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대안이죠.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발급하되 무슨 생년월일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숫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발급이 가능하겠다. 우리 뒤에 여학생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뒤에 그 학생. 네. 저 미디어학부 이희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주민등록번호가 효율적인 제도인 거는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가 범죄자 체포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래요. 이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우리가 어디 살고 있고 뭐 언제 태어났는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선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도입을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좀 더 뭐 효율적인 행정 업무라든지 범죄 수사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아예 안 하려면은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우리 아까 저 뒤에 남학생이 손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네. 예, 저 생명공학부 나상윤입니다. 저도 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찬성을 하는데, 그 앞서 말씀하셨던 학우분과 같이 뭐 국가나 단체에서 번호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뭐 그렇게 자신의 정보가 크게 악용이 되지 않는다면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뭐 생년월일이나 성별, 지역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또 크게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 같은 데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개인이 그걸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또 찬성하는 입장이었네요. 일단 이 주제는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3자리 숫자 앞에 이제 생년월일이 나와 있고, 다음에 7자리 숫자의 맨 앞에 이제 성별이 구별이 되죠. 성별이 구별이 되고,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성별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남는다는 게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소수자의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다수자의 그런에 관한 결정이 전체적으로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라고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또 문제들이 있죠. 성별 구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뭐 등등, 그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이런 지문 정보가 결국 이제 담기게 되는 건데, 주민등록증 안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안에 이제 지문 정보가 담기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카드 안에 이제 뭐 그런 홍채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DNA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런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까지를 담을 수 있겠는가? 특히 지금처럼 이 지문 정보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이제 10손가락의 정보를 다 담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는 일과 왜 지문 정보를 모든 국민이 다 국가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10손가락의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등록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모든 국민이 다 정보를, 지문 정보를 나중에 국가는 더 편리할 수 있는 뭐 홍채 정보나 DNA 정보까지도 요구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법학과 07학번 고강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지문은 모든 국민이 10손가락에 있어서 다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손가락마다 지문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만 한다 뭐 이런 거는 그 목적에 크게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왜 전 국민이 해야 되냐? 그거는 전과자만 할 경우에는 초범들은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걸 모두가 제공하지 않고 뭐 선택적으로만 제공한다면 범죄를 자기가 저지를 것 같거나 아니면은 저지를 의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공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모두가 제공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구멍이 없어야 그럼 뭐 일부의 사람이라도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제공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뭐 국가한테 제공해서 국가가 뭐 이거를 악용할까 이런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이 신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험을 우리가 보험료를 다 같이 내고 그걸 모아서 돌려받듯이 제가 저의 작은 개인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DNA 정보나 홍채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는 지문보다 한 단계 나아간 좀 더 내밀한 개인 정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돼서 아직 뭐라고 확고히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좀. 네.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우리 여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국제학부 유채연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학우분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아까 되게 감정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아까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그 사전에 사회의 질서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적으로 그런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것이지 그 이전에 그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문 정보를 사후에 수집한다고 했을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것 자체도 그러니까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냐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범죄자로부터만 수집을 한다고 보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을 잠재적인 재범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이것도 인권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후적으로 그렇게 그런 범죄자냐 아니냐 재범자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행정적 편의나 그런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전에 그런 협조하는 방식으로 지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도 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이쪽도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반대하는 입장은 없습니까?
우리 저쪽 한번 들어볼까요? 반대하는 입장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또. 예, 저 철학과 엄준섭입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명확하게 반대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 원천적인 뭐 차단보다도 그것을 이렇게 그것에 그런 정보들에 접근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이랄까요? 그리고 또 엄격한 절차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생체 정보 수집이 어떤 당위를 갖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특정한 사람들만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예컨대 미국에서는 뭐 랜덤식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들 검문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막상 뽑힌 사람들을 보면 다 아랍계이거나 뭐 동양인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공평한 어떤 생체 정보 수집과 또 동시에 생체 정보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정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자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지도자나 권력자가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여부를 아예 차단하는 거를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국민이 제공하는 걸 전제로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전제로 한다면 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친구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자유전공학부 장수창 학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문 날인에 강제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그게 일종의 30년 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 그때 그 당시 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면서 생긴 일종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서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현실이랑 30년 전의 현실이랑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30년 전에는 어떠한 견제 도구가 없었는 반면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인정보를 이용을 한다 하면은 이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를 너무 불신하기보다는 일종의 국가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도와주면서 국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충분히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상에 보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다. 앞에 한번 들어볼까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전 국가의 본래 목적이 국민의 보호인데 이제 국민들이 국가마저 악용해 버릴 거라고 가정하면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지문까지 알아내고 지문 확인해서 발전해서 또 홍채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DNA 정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이를 복제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려는 뭐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조금 더 확실한 신원 파악을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안구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개별적으로 얘는 이걸 수집하고 얘는 이걸 수집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체를 딱 수집해서 하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착한 시민 같아요. 네, 너무 국가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손 들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또? 저는 국민의 지분 제공이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만이 지문 정보를 소지하고 그 어떤 범죄 수사에 의해서 그 경찰에 의해 그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만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야 지금 현 제도에서는 행정기관이 지문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며칠 이내에 그 경찰기관에 넘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기관만이 그 정보를 소유하다가 경찰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그
협조에 의한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 형법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앞에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우선 생체 정보나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정보가 어떤 집단성이 전제됐을 때만 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 국민이 모두 다 수집되었을 때만 그 유효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체 정보가 그러니까 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관리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한 병원이 수백 명의 환자를 보유했는데 그 수백 명의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그들만이 가지고 그들만이 활용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어떤 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도 더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암적인 면을 고려해서 생체 정보가 좀 더 확실히 집단적으로 보유돼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국가가 생체 정보를 다 수집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보죠. 우리 학생까지. 저 건축학과 왕이정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 수집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입장인데요. 아까 이쪽에 계셨던 행정기관이 이제 협조를 구한다면 그때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지만 수집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은 안 하되 그 생체 정보를 각자 개인이 갖고 있다가 어떤 국가와 협조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수락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그 거부한 사람들 중에서 용의자를 찾기도 용이하고, 또 이제 그 용의자가 추정되는 사람이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국가가 이제 집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듯이 국가가 용의자의 그 생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민등록 번호는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은 주민등록증 안에 지문 정보를 포함한 생체 정보를 담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잘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가가 꼭 악용한다는 부분도를 넘어서 사실은 이제 나의 정보를 비밀로 삼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의 지문 정보를 포함해서 생체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 그걸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악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당한 목적으로 위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은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글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